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 위에 기재부 세제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소득세령 제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복마전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세정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50 소득세령 155조 20항에 보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첫째로 장기 임대 주택이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령 제 167조의 3 1항 2호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장기 임대 주택이어야 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주주택 요건이 있어야 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155조 20항에 1호, 이거에 20항의 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플러스 3, 여기에 장기 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구청 민특법상 등록이 됐어 가지고 이게 임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기에서 5% 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소득세령이다 이겁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만든데 기재부 세제실에서 예규를 냈어요. 예규를 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거주주택 요건에서 이 장기임대주택 있죠. 이게 세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폐지했다. 폐지했고 지금 임대 중이 아니다. 공실이 있다. 공실인 경우는 어떻게 할래? 이게 폐업했다 하는 경우 어떻게 될래? 5%가 초과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임대 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폐업해도 되고 공실이어도 되고 5% 초과돼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155조 20항에 의해서 비과세 혜택을 달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고 세법은 엄격 해석 원칙이기 때문에 155조 20항에 가면은 일단 167조의 3 1항 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택이어야 돼요. 또 장기임대 이 요건을 해당하는 그 다 요건에 있는 그 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주주택 요건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2년 거주를 당연히 해야 되고,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가 당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 요건으로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 임대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 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 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임대 중해야 되고 5% 룰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인데 폐업해도 되고 공실이어도 되고 지금 임대 5% 룰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예규가 기재부 예규가 냈다 이거예요. 기재부 예규가 나오기 전에는 국세청이 이거 안 된다, 전부 다 안 된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 세제실이 예규를 딱 내가지고 된다 이렇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대통령령을 바꿔야지 무슨 예규를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령,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기재부 세제실장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제일 먼저 위법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다. 왜 위법한 행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요, 이게가 전부 다 이게 뭐가 있냐면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라고 돼 있어요. 현재. 양도일 현재에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를 하려고 그래요. 거주주택을. 우리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거주주택이 있고,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어야 되고 등록되고 이런 요건을 다 갖췄을 때 거주주택 이거 팔아도 우리가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임대주택이 100채가 된다 하더라도 101채가 가지고 있어도 이 임대 등록을 100채를 다 하고 있었으면 거주주택 이거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 9월 13일 이후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그거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폐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전부 다 부동산 지금 세금으로서 현장에서 실무에서 세무서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전부 다 거주주택 비과세 155조 소득세령채 155조 20항의 해석 문제가 지금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헷갈려 죽겠다 이거야.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교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경우 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경우 수가. 그러면은 장기 임대주택이 갑자기 이게 멸실이 돼버린 거예요.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는 어떻게 할래?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비과세 혜택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느냐 이거예요. 법령에는 분명히 주택이잖아요. 장기 임대주택이지 재개발해가지고 권리로 돼 있는 경우 장기 임대 입주권이란 말 없잖아요. 재개발되면은 등록이 말소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를 냈냐면요.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멸실된 경우에는 혜택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8월 18일은 뭐냐면 우리가 7월 70 대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이제 재등록 못하게끔 재개발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가 이제 민간 임대 등록을 못하게끔 해놔버렸잖아요. 그 법의 그 대책의 효력 발생 시기가 8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8일 이전에 것들은 좀 더가 안 된다. 멸실돼 버리면 안 된다. 뭐 소급한다는 막 그래서 소급입법이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8월 18일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무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은 이전에 8월 18일 이전에 멸실된 건 안 됐으니까 8월 18일 이후에 멸실된 거는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 끌적끌적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쉬쉬 이렇게 하면서 누구 하나가 대답을 못 해줘요. 국세청 기재부는 또 너가 해봐라 그러면은 기재부는 꿀먹은 벙어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아니 주택인데 무슨 8월 18일이 뭐가 있어요. 주택이면은 주택이어야 되니까 재개발돼가지고 입주권화 돼버렸으면은 요건이 해당이 안 되죠.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이 안 돼버린다 이겁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기재부가 재개발되더라도 해당된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냈단 말이에요. 왜? 주택하고 재개발돼가지고 입주권화 된 거는 동일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돼가지고 말소되더라도 주택이 멸실돼가지고 말소되더라도 그냥 그 장기임대주택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바꿨어요. 8월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멸실된 거는 안 된다. 혜택 못 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세무사가 그러면 8월 18일 이후에 멸실된 거는 혜택 주냐 그러니까 입단 물어버린 거예요. 법령에 하고 전혀
법령대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요.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법령을 고치지를 않고 자기가 기재부 세제실에 자기가 무슨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 것처럼 애교를 지 혼자 딱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 이런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거.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인데 조세 법률주의를 선봉해서 지켜야 될 세제시일 사람들이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런 거를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동안에 세법을 얼마나 본인들이 이거를 자기들이 떡주무르듯이 한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를 내가 법령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이 외교를 내가지고 외교가 법을 내쳐버리는 격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만용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조세권의 남용이다 이거예요. 뭐 공무원이 그 권리를 그렇게 남용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사원이 당장 나가서 감사 지적을 해도 감사건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양도일 현재라고 이거를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가 지금 자꾸 법을 27번이나 바꾸다 보니까 막 그때그때마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전체가 이게 뭐를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관되게 바꾸는지 그것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바꾸고 이 사무관이 바꾸고 이 사무관이 이 파트 바꾸고 이 사무관이 이 파트 바꾸고 서로 간에 바꿔가지고 서로가 뭐가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말소시켜버려라 막 70대책 나오니까 그냥 소급해서라도 그냥 막 8월 18일부터 시행령이 소급이 되는데도 7월 11일 이후에 뭐 등록 장기 전환한 것들 뭐 등록한 것들 전부 다 혜택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소급해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식으로 월권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다 법령을 지금 와가지고는 다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애교로 해가지고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법을. 그러니까 말소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파트 말소해버려라 해버리니까 말소 규정을 또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꼬이시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계속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계속 만들면서 세법을 꼬이게 나오고 또 애교를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령을 자기들이 위반해 가면서 애교를 만들어 버리니까 또 꼬여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완전히 황당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 지금 21세기인데 2022년인데도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이게 그대로 용인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나는 그게 더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 그리고 이 애교가 왜 나왔냐 이거예요. 이 애교가 국세청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나 기재실, 세제실 사람들이 누구를 구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규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 징수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탁탁 풀어주는 애가 이게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 어떤 사건에서 이런 식의 애교로 해석을 해줬냐, 애교를 내줬냐. 저희들 같이 이제 밖에서 이제 대리해 하면서 이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기재부에 가가지고 애교 하나씩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공보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 식의 사건이었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기재부 세제실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을 완전히 명백하게 위배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은 내가 기재실장이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면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야 나중에 너 책임질래? 너 목숨이 몇 개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해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양도일 현재를 바꿔요. 양도일 현재를 아니고 말소일 전에까지 이거를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말소가 돼버렸잖아요. 말소가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못 지켜. 5%나 세무서 등록이나 이렇게 구청 등록을 못 지킨다. 이거 왜 다 말소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말소일 때까지만 내가 이거를 다 지켰다 하면은 혜택 줘라. 간단하잖아요. 이 규정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를 가지고 이 규정을 안 바꾸고 자꾸 회계로 해가지고 법령을 그냥 완전히 명백하게 위반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세법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그게 전문가냐 이거예요. 그게 인수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100명을 가보십시오. 그게 전문가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납세자 위에서 굳이 마인드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 이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온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도 뒤로 탁 빠져버리잖아요. 발표를 안 해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말을 못 하잖아. 말하면 이래저래 욕먹는 거니까. 독박 쓰잖아요. 종부세 어떻게 할래? 말 못 하죠. 양도세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집값은 막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를 또 거기다가 기름 부어버리면 확 올라가 버리면 누구로부터 또 비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정치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 욕먹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대신 욕먹을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발표할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뭐라도 자리 주면은 내가 독박이라도 쓸 테니까 내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런 사람한테 줘야죠. 너가 발표해라 하면서. 근데 그게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런 거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의문을 제기를 못 해보고 이거 고칠 생각도 안 해보고 맨날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세 법률주의인데 어떻게 해서 애교 중심주의가 되고 지리 해신주의가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맨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세무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몇 명씩 자칭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절대 한 명한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니.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건 뭔가 문제 있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애교 나오면 그 애교 하나 해설하는데 모든 시간을 하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은, 납세자들은 이게 당연한갑다. 애교가 무슨 법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 위에 기재부 세제실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 이겁니다. 납세자들한테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윤석열 지금 당선자께서는 이거 확인을 하셔라. 이거 제일 먼저 정리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을 어떻게 해서 양도소득세법을 27번 고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을 그 고친 과정을 전부 다 확인해 봐라. 두 번 다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법을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바꾸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실명제 다 해야 된다. 입법할 때. 애교할 때도 도대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 회의록이 있어요. 애교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애교를 만드니까 안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냥 국장이 결재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애교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전부 다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감사원 통해가지고. 다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정치 바꾸는 거 그런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이 더 우리 생활, 더 피부에 와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바꾸고 자꾸 더 나은 세상 해봐야 나은 세상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50년을 가도 안 바꿔진다 이거. 더 나은 세상은 맨날 싸우기만 하지. 자,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임대 등록한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인가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직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재개발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루도 안 줬어요. 주지를 줄 새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거는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해도 이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파트가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볼 때 우리가 이제 155조 23만 이쪽에가 사후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임대하지 않은 날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추징을 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추징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루도 안 줬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이 추징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155조 20항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지금 있을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또 애교 내야죠, 애교. 그런데 그때마다 애교 내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애매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임대를 하루도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은 날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거는 이제 전 임대인하고 새 임대인하고 신 임대인하고 이렇게 임차인하고 있을 때 이 사이에 공백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애당초 임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최초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루도 안 한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 이거는 법 취지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말소 규정을 딱 집어 넣어버리는 순간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세법이. 그 전에는 155조 20방 그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말소 규정이 갑자기 넣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자, 지금 윤 정부가 앞으로 단기 임대를 살린대요. 단기 임대를. 여기가 이제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살린다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파트는 고민 중이래요. 아파트는 고민을 해보고 있다. 고민 중. 근데 다세대 다가구는 얼마든지 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아파트죠. 투기는 다 아파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됐다. 그러면 혜택 줘라. 그러면은 또 세법이 또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8년 4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단기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전부 다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단기는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혜택을 줬어요. 혜택을 줬는데 다시 이제 혜택을 준다 하잖아요. 혜택을 주면은 그러면 언제 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2022년 우리가 5월 10일부터 주겠다. 정권이 인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혜택 주고 이쪽은 부인을 하고 또 이쪽은 혜택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세법이 걸레가 되어 간다라는 게 너덜너덜해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세제실에서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법 법령 바꾼다고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대요. 어디 로펌에다가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본인들이 세법을 이렇게 빌빌 꽈가지고 그걸 알기 쉽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대요. 저는 그게 국가 돈 낭비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세정 현실에서 문제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실 가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걸로 부실 애교를 만들어내고 법을 위반하는 애교를 만들어내도 본인들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